오늘은 디파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면 좋은 사이트가 디필라마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마다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네트워크마다의 정보들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당 디파이 생태계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 토탈 밸류 락디드, 우리가 TVL이라고 부르는 그런 값들, 그리고 이더리움을 눌러볼게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 프로토콜들,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도, 그리고 아이겐레이어, 에이브 이런 상품들이 있고, 카테고리에 리퀴드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랜딩 이런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유니스왑, 이 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탈중앙화된 금융입니다.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는 건데,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우리가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예금이 있겠죠. 돈 넣어두면 이자 줄게, 이건 거고요. 적금은 뭡니까? 돈을 나눠서 넣으면 이자를 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면은 보험, 그리고 대출 중에서도 담보대출이 있고, 또는 신용대출이 있고, 여러 가지 대출 형태가 있죠. 그리고 증권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증권사에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부동산, 금에 대한 파생상품,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상품, 이런 상품들 모두 다 금융시장에서 하는 상품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크립토에서 하는 게 바로 이 디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융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주체들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쨌든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다.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금융 서비스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디필라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록들이 있어요. Chains, Bridged TVL, Compare Chains, Airdrop, Treasury, Oracle, Fork, 엄청 많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Yield, 그리고 NFT, Borrow Aggregator, 그리고 CEX Transparency,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토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융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이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상품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크립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 디파이 생태계에도 자산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예치되어 있다가 또 줄어들었다 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2년도 초 이때가 사실 디파이에서는 가장 전성기였죠. 보시면 유니스왑과 같은 덱스에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어서 랜딩, CDP, 브리치, derivatives, payment 이런 순서로 변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금 시장은 이제 랜딩이 더 많이 올라갔고요. 브리치나 덱스 이런 순서로 변경이 됐고, 또 이례적으로 리스테이킹이라는 분야가 4위까지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TVL이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유동화된 스테이킹. 스테이킹은 내 자산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예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유동적인 예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상품들의 예시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저희가 배운 것부터 해보죠. 덱스, 지난번에 유니스왑 케이스에서 배웠죠. 현재 1위는 유니스왑입니다. TVL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팬케이크 스왑, 커브, 밸런서, 레이디움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덱스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네트워크 있는 토큰들을 서로 스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에서의 수익 구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익 구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메이커라고 하는 거하고 테이커라고 하는 양방향 사이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테이커가 스왑을 하는 구매자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커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하고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 수익을 얻게 돼요. 테이커는 무엇을 얻을까요? 내가 원하는 토큰, 코인을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이 메이커 측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예치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게 됩니다. 수동적 소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왑이 있고요. 여기에 리밋, 샌드, 바이 같은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사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 풀에 들어가서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포지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하고 테더와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옵션들을 설정을 해서 공급한 유동성이 거래되는 범위 그리고 옵션들을 수수료 비율을 뭐 0.3%의 P티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1%의 P티어 또는 0.05%의 P티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P티어들을 설정을 해서 설명에 Best for very stable pair, 이 변동이 별로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낮은 수수료를 해야만 거래가 잘 일어나겠죠. 가격이 많이 요동치는 그런 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옵션이고요. 이더리움이나 테더는 가격이 비교적 스테이블하니까 더 나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블한 게 정도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레인지가 큰 걸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설정한 금액대에서 얼마나 많이 거래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이 프로바이더, 이 메이커에게 옵션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스 레인지가 보이죠. 가격이 로우 프라이스, USDT, 이더당 USDT의 가격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포짓을 가령 이더를 10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페어가 만들어져서 이 해당 범주 내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수익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모든 디파이 생태계는 블록체인의 근본과도 유사한 건데 제공자가 수익을 가져간다 라는 게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수익을 얻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아주 적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네이버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면에 네이버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손실도 네이버가 지죠. 네이버는 정말 쓸모없는 블로그들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비용을 청구하진 않으니까요. 이러한 방식은 중앙화된 서비스, 투자 그리고 수익도 손실도 모두 중앙화 되었다. 반면에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은 설령 재단,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의 주체는 있을지라도, 재단이 만들지라도 수익 구조는 모두에게 나누어진다. 누구에게?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수익이 나눠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서비스, 디파이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제공자들한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은행을 생각해 보면은 은행에는 예대 금리 차를 인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넣은 만큼에 대해서 n분의 1로 은행 수익에서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역시도 디파이화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 크게 어렵지 않다. 다시 돌아가서 다른 상품들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카테고리로 돌아가서 제일 지금 인기인 이 리퀴드 스테이킹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왜 인기가 많을까? 여기 보면은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리도, 로켓풀, 바이낸스 스테이크드 이더, G2 많죠. 가장 대표적인 이 리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 과거에는 작업 증명이었다가 지분 증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더리움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작업 증명이라고 이 채굴 컴퓨터를 돌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 많은 지분을 이더리움에다가 예치해 두면 이더리움에서 보상을 줍니다. 정해진 보상이 나가게 돼요. 기준이 32 이더를 예치해야 돼요. 최소. 꽤 큰 돈이죠. 지금 이게 한 420만 원쯤 하더라고요. 한 최소한 한 1억 2천,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2에서 1.3억 예치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해주자. 그러니까 조각 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한 200만원치가 되겠네요. 0.5 이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64명을 모아요. 64명을 모으면 32 이더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예치를 하는 겁니다. 대행해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리퀴드 스테이킹 이라는 서비스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 32이더를 모아서 예치를 해주고, 이게 최소 기간이 있거든요. 모든 스테이킹들은. 근데 난 이거를 원할 때 빼고 싶어. 예를 들면은 1년 보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개라고 해봅시다. 32이더를 넣었을 때 보상이 10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365일 중에 한 183일 정도만 예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게끔 할 수도 있고, 또한 이걸 예치했다는 증표, 이 서비스에서는 발급을 해줘요. 이더리움을 예치했으니까 증표를 보내주는데, 그 증표가 ST이더 불리는 스테이크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토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서비스에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금을 거래를 할 때, 금이 너무 많다고 해봅시다. 언제 금을 들고 가서 무겁게 하겠습니까? 금거래 같은 거 할 때 이제 증표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라는 게 발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증표로서 이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ST이더라고 이 증표인 토큰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더리움이 있는 거랑 ST이더랑 신뢰도만 있다면 사실상 같은 가치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이더랑 ST이더랑 거의 같을 겁니다. 근데 ST이더는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가 담보된 토큰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가치가 정확히 말하면은 같지는 않게 돼요. 또한 이 ST이더라고 하는 거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미묘한 차이는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치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치 기준 금액이 너무 크니까 불편함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디파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디파이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랜딩, 브리지, 리스테이킹, 리퀴드 리스테이킹, 그리고 RWA 엄청 많은데,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다 블록체인상에서 금융 매칭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각각의 것들은 당연하겠지만 서비스에다가 자산을 예치하면 그것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상이 없이는 사람들이 본인의 자산을 여기다 넣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 시스템으로서 많이 나타나는 게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해서 해당 생태계에서 의결권 관리하는 일종의 주식 지분 같은 겁니다. 이런 거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달러와 가치를 맞춘 그런 코인들을 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된 금융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